제6호 태풍 카눈, 현재 예상대로라면은 역대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네, 큰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기상 상황과 대비책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일단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서 곳곳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최신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어디쯤 있습니까? 제주도 서귀포 한 동남동 쪽 약 한 180km 정도 해상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태풍이 제주도와 일본 남쪽 섬인 규슈 사이 가운데를 중심이 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아직은 그렇게 힘을 잃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남해상의 바닷물이 따뜻하고요. 네. 현재 지금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 헥토파스칼로 강한 중심 부근에서 초속 35m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강도는 지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위성 영상으로 보면 태풍의 눈이 상당히 큰데 한 태풍의 눈이 대개 20-30km로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이 태풍은 태풍의 눈이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태풍의 그 눈 벽을 갖추고, 태풍이 점이 아니거든요. 원기둥 모양의 큰 그런 공기 소용돌이인데 그 태풍의 눈의 벽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눈이 크기도 하고 한반도를 정중앙에서 남북으로 관통한다는 점이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태풍 진로 기록이 1951년부터 있을 텐데 저도 오랜 기상청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남해상으로 상륙하고 또 그것도 목포에서 부산 사이 한 가운데를 지나는, 그러면서 대개 이제 경상북도 동해안으로 꺾거나 이럴 텐데 이게 거의 우리나라 모양을 따라서 호랑이 모양 서 있는 모양을 따라서 계속해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평양까지 올라가는 태풍의 중심이 가운데로 지나면서 서쪽과 동쪽을 거의 비슷하게 나누는 그런 특이한 진로가 저도 상당히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부근에 상륙하면 대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에 따라서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동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양까지 그대로 올라간다는 면에서 특이한 진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본부장님이 지금 이 태풍 카눈이 초속 35m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심 부근의 속도가 풍속이 초속 35m고 지금 이동하는 속도는 시속 한 17km로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게 태풍 속도가 느려지는 거하고 세력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만약 바다에서 느리게 진행을 하면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를 마음껏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죠. 지난번에 태풍이 방향을 꺾기 전에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서 상당히 이틀 정도 거의 정체했거든요. 그때는 오래 정체하면서 오히려 찬 바닷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해저에 찬 바닷물을 막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약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바다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마음껏 에너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힘이 강해지죠. 이 태풍이 좀 약해진 듯 하다가 다시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좀 강해졌거든요. 그게 지금 중심 부근에 한 970 헥토파스칼까지 기압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면서 세력이 강해질 거란 우려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강풍과 폭우도 현재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반이 좀 약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13, 14, 15 중순에 많은 비가 내려서 산사태, 홍수 범람 이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산사태 문제는 지반이 지금 전국에 그때 많은 비가 내려서 굉장히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산사태가 안 났던 지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텼던 지역들도 지금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 이번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적게는 200mm, 많은 곳은 영동 지방은 한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어딘가는 또 이 태풍 때문에 내린 비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가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느리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더 피해를 많이 주지 않을까 그게 걱정인데요. 바람이 많이 불까요? 아니면 비 피해를 많이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9시경에 통영 또는 고성 어디쯤에 중심이 상륙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상륙한다 이런 얘기는 태풍의 중심을 가지고 논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머무른 시간이 다른 태풍과 달리 대개 한 6시간, 길어봤자 한 10시간 정도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관통한다거나 이런 대각선으로 온 진로인데, 경우가 많았잖아요. 거의 예. 대부분 그런데 예. 그런 면에서 직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른 태풍보다 길거든요. 예. 한 거의 12시간에서 한 16시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무는데 그게 좀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태풍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거고요. 예. 태풍이 통상 올라오면 대개 상층의 제트기를 만나게 되면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거든요. 예. 이 태풍도 11일경 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층의 제트 기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거의 느리게 이동하면서 그런 많은 비가, 그러니까 태풍의 강풍과 많은 비의 어떤 노출 시간이 예. 다른 태풍보다 이제 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태풍으로는 지난해 흰남노 때 좀 네. 피해가 컸거든요. 그때랑 비교해서는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흰남노 역시도 변칙적으로 급 우회전을 해서 결국은 부산 부근으로 빠져나가면서 포항의 아파트 저지대 지하주차장 침수, 포항제철 부근에 큰 피해를 봤는데요. 그렇죠. 이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에까지 접근한 그런 어떤 그 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진로는 그때는 부산으로 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 이번엔 남해 상륙해서 서울 지나서 평양까지 가는 그런 진로가 좀 흰남노와는 차이가 있지만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났거든요. 예. 이거는 아까 우려했듯이 한 거의 12시간 이상을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내리겠고 만약에 이 태풍의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면 진행하는 속도에다가 태풍 자체의 추진력 때문에 유난히 더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이 태풍은 그렇게 빠르게 이동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예. 상륙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바람이지만 오래 머무르면서 많은 비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인가 별로 네. 예측하는 모델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갈지자로 뭐 방향을 틀더니 우리나라에 오는데 오면서 세력도 일본을 거쳐 오는데도 점점 강해지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태풍이 지나는 길에 바닷물의 온도와 관련이 되는데 태풍의 힘이 강해질 그런 수준의 그런 따뜻한 바닷물이었고요. 애시당초에는 이제 일본 규슈섬을 상륙해서 많이 약해진 뒤 우리나라 울릉도 부근 그런 동해상으로 진출할 걸로 각 나라 모델들이 예측했는데 예. 점점점 서쪽으로 기울면서 지금 진로를 밟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태풍의 서쪽으로 밀어붙인 동쪽에 있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세력 역시 힘 때문에 이 진로를 택했고 이게 동쪽으로 휘지 못하고 직진으로 올라가는 밀어내고 있는 거군요. 이유도 예.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때문이고 지금 중국 대륙에는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폭염을 가져오게 한 그런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그 사이를 지금 이 태풍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태풍으로 내일까지 많게는 600mm 폭우, 네. 또 이제 바람은 순간 최대 풍속의 초속 40m 가깝게까지 강풍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는 사실 실감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심 부근에서 초속 35m의 바람이 불고 현재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이제 육지가 가까워질수록 조금은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 중심이 내륙에는 오지 않았지만 중심권에 가까운 통영 매물도에서는 예. 조금 전에 초속 32m의 바람이 관측이 됐거든요. 초속 40m가 불면 달리는 기차가 옆으로 전도될 정도로 예. 넘어갈 정도의 강풍이고요. 예. 초속 35m의 바람이면 그 트럭 같은 경우 그 뒤에 탑차라고 해서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은 그런 트럭은
서 있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 규모고요. 예. 초속 25m 이상이 되면 지붕이 날아가고 뭐 이런 정도의 바람입니다. 초속 30m면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바람의 위력입니다. 예, 그럼 전국적으로 지금 그 정도의 피해가 날 수 있는 걸로 예측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상륙하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약해질 거거든요. 예. 지금의 중심 부근에 초속 35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후로는 30m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그 태풍들이 결코 약한 태풍이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을 가지고 만약 내륙을 관통한다면 어마어마한 그 피해가 날 거고요. 약해지는 태풍이 지날 것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강한 바람과 특히 영동 지방이 다른 지역보다도 그 태백산맥이라는 산맥 지형 효과가 더해져서 예. 더 많은 비가 우려가 되고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과일들이 다 익어가는 계절인데 아하. 강한 바람에 낙과 피해도 있고 예. 농경지 침수로 벼 침수도 있을 거고 자 이런 그 시점에 이 태풍의 피해는 피해를 줄 거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소중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방금 본부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 중에 태백산맥 오른쪽 영동 지방에 비를 많이 뿌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태풍이 돌면서 방향이 그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태풍이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금의 진로대로 간다면 태풍은 열대 저기압으로 반시계 방향에 순환을 하거든요. 반시계 방향. 예, 그러면 동해 바다에 차고 서늘한 습한 그 수증기들을 태백산맥으로 많이 끌어당기게 되고 공기가 어떤 벽에 막히게 되면 강제 상승을 하면서 더 비구름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런 지형적인 효과 때문에 영동 지방에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또 내륙도 지리산 부근이나 뭐 그런 어떤 그 소백산맥이나 진안고원이나 이런 어떤 높은 지역들은 다른 지역은 한 200mm 왔는데 그런 산악 있는 지역은 400mm, 500mm 이런 그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카눈도 그렇지만은 태풍을 예측하는 모델들이 조금씩 또 다르고 갑자기 또 변동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닷물 기온이 예전에는 좀 낮은 라니냐였는데 지금은 엘니뇨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런 태풍 진로의 변동에도 영향을 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니뇨, 라니냐 과거 3년 동안 적도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았던 그런 라니냐 현상이 끝나고 올 5월부터 평년보다 높은 엘니뇨 현상으로 돌아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 6, 7월 석 달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올여름에 장마 때 비가 내린 거, 그다음에 이 태풍이 엘니뇨 때문에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좀 시기가 이르다라고 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그런 어떤 그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진 상태가 엘니뇨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장마와 이번 태풍을 엘니뇨의 효과가 나타나서 이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고요. 엘니뇨 효과는 아무래도 내년 여름에 극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진로가 이런저런 영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세력도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잖아요. 그럼 지금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진로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진로 바뀐다는 건 갑자기 커브를 꺾는다거나 이런 진로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동쪽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 이 전에 대만 부근에서 갈치자 행보를 보인 거는 이 어떤 태풍을 확실히 밀어주는 태풍을 확실히 이끌어주는 지향류가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기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고요. 조금 진로가 바뀐다는 건 지금 미국과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예측이 서울의 왼쪽으로 중심이 지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서울의 오른쪽으로 중심이 지나는데 그 거리가 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큰 뭐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는 과학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고 하여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중심이 서울 서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더 어찌됐건 바람이 강하니까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태풍이 진로를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서울을 오른쪽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거기서 저는 거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륙한 이후 오랜 시간 우리나라 훑고 올라가면서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고, 지금 태풍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은 11일, 그러니까 내일 0시에 서울 북북동쪽 약 40km 부근까지 육상을 할 것으로 네네. 예상이 되는데 네. 중단하면서 예상과 달리 한 세력이 좀 약해져서 중간에 태풍이 좀 소멸 가까이 가는 그 정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건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한 35m 불거든요. 바다에서 내륙에 상륙하면 한 30m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런 17m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태풍의 일생을 마쳤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더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지는데, 사실은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져도 그 큰 우려가 됩니다. 지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베트남 쪽, 그 중국 남쪽으로 상륙해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한 뒤에 북상을 해서 어마어마한 또 비를 뿌렸거든요. 예. 그래서 태풍을 유지한 채 올라가면서 비를 뿌리느냐,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에 또 비를 뿌리느냐, 예. 뭐 그 차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많은 비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되면 이제 바람은 좀 약해졌다는 의미가 되지만 비는 역시 많이 올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태풍의 전면 북서쪽에는 건조한 공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고온다습한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그런 태풍이라는 변수 외에도 그런 기상학적인 원인으로 또 더 많은 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 뭐 충청도 부근에서 약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없고요. 약해진다 하더라도 많은 비는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흰남노 피해 지역인 포항도 아직 복구가 다 끝나지 네. 않은 상황이고, 가깝게는 지난달에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 지역 예천 같은 곳 산사태도 굉장히 피해가 컸거든요. 그곳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조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게 산사태죠. 뭐 강 범람 이런 비가 많이 오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예. 자, 이 산사태 전조 현상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다져진 그런 산에서는 산사태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임도를 냈다거나 택지를 개발했다거나 그 도로를 뚫으라고 산을 깎았다거나 이제 이런 쪽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러니까 항상 산면에서 나오던 물이 안 나온다거나 예. 안 나오던 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땅속에 물길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니까. 예. 또 나무가 기운되거나 세워진 전봇대가 있는데 그게 기운되거나 굉음이 들린다거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까 말한 인근에 어떤 최근에 개발되었는지 뭐 이런 걸 살펴가지고 밤에 특히 그런 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상황이 났을 때 대처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어디 임시 요 시간만 적어도 12시간만 지나면 되거든요. 예. 잠시 떠나 있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얼마나 피해가 날 것이냐는 그 예상 시간이나 강우량도 중요할 것 같은데 비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저 남쪽은 이제 9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각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한 길게는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비가 올 텐데, 자, 남해안에 오늘 오전 9시, 그다음에 충청도 지방에 한 12시, 서울 지방에 저녁 한 9시경 이렇게 그 중심이 지나기 때문에 자, 점점 가면서 제가 말한 이 시간대에 가까운 그런 중심에 지나는 시간대에 가까운 그런 그 시간 차이로 남쪽은 아마 오늘 오후면 이제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부 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오후쯤이면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런 시간대, 그러니까 많은 비가 올 가능성들은 결국은 중심이 가까워 통과하면서 그런 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적어도 내일 새벽 한 6시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그 시간대별로 전국이 다 그런 강풍과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서쪽은 좀 괜찮아 뭐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저 진로대로 가기 때문에 전국이 서쪽부터 동쪽까지 강풍 영역에 들어있는 그런 진로를 밟는 특이한 태풍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예, 지금 태풍 카눈이 한반도 턱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카눈 상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